도망가세요. 답이 없습니다. 지난 봄 우아한 형제들이 일에 대한 고민을 담은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그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책 제목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 진로, 성장, 불안, 번아웃 같은 고민들 말이죠.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선호하는 직장 상위에 올라있는 우아한 형제들을 이끌고 있는 높은 분들이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정답은 아니더라도 선호하는 직장을 만든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그 방법이 궁금해지네요. 다니기 좋은 회사? 일하기 좋은 회사?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상사는 상사가 없는 거고요. 세상에서 가장 다니기 좋은 회사는 회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기 좋은 회사가 아니라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2015년 회사 설립 초기에 이분이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이라는 가이드 포스트를 회사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 포스터를 찍어서 SNS에 공유를 했는데 이걸 보고 외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었죠. 이 가이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면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12시 1분은 12시가 아니다. 실행은 수직적, 문화는 수평적.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줍는다. 휴가나 퇴근 시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보고는 팩트에 기반한다. 일의 목적, 기간, 결과, 공유자를 고민하며 일한다. 책임은 실행한 사람이 아닌 결정한 사람이 진다.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의 긍정적인 목적은 고객 창출과 고객 만족이다. 이끌거나 따르거나 떠나거나. 이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구성원들은 처음에는 이거를 지각으로 이해를 했대요. 물론 실제로도 지각하지 말라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서로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대요. 그 다음에 인상적인 게 쓰레기를 먼저 본 사람이 줍는다인데요. 기본적으로 회사 안에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내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조직 전체가 조금씩 흐트러지게 된대요.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도 뭐 그냥 지나칠 수 있죠. 청소해주는 여사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회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따뜻함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쓰레기를 먼저 본 사람이 줍는다라는 항목을 넣었대요. 다니기 좋은 회사 말고 일하기 좋은 회사를 지향하는 김봉진 의장은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정감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 회사에서 보호받고 있구나. 내 옆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최소한 나를 정말로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한대요. 장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그걸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봉진 의장은 업무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도 구성원의 심적 안정을 위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꾸준히 이들의 근무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는 방법.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는 방법. 이 제목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다면 거짓말. 이상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과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인간관계니까요. 장인성 CBO는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회사로 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런 회사 세상에 존재하나요?
없죠. 이상한 사람이 없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 문화가 좋은 회사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지 않을 수는 있죠. 그래서 입사 전에 쉽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연봉, 복지, 성과금 등 여러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는 것처럼 그 회사의 실제 기업 문화를 알아내는데도 입사 전에 총력을 기울여 보라고 기뜸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기업 문화가 좋은 회사에 이상한 사람이 적은 이유는 뭘까?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아서일까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란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상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당신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늘 이상한 건 아니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불쑥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해요. 우리는 경험상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퍼포먼스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 환경이 바로 기업 문화고요. 경쟁하는 문화에서는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잖아요. 결국 이 이상한 행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는 일들이에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순진하게 또 착하게 굴면 손해보니까.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상한 사람도 멀쩡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업 문화라고 장인성 CBO는 말해요.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럴 땐 내가 저 사람의 의도를 나쁘게 혹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너 되게 이해 안 돼 라는 말을 상대방에게 들었다면 그로 하여금 내가 부정적인 피드백의 여지를 준 건 아닌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딴에는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상대에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이야기로 풀면 좋지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일에 대한 세계관의 차이일 수 있어요. 세계관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일의 세계관의 예를 들자면 일은 재미없다, 일은 재미있다. 사람은 정답을 안다. 정답은 없다. 아무도 모른다. 설득할 땐 확신을 가진다. 설득할 땐 확신을 버린다. 약점은 숨긴다. 약점을 알려도 안전하다. 우리 조직에 실패는 없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아도 일은 때로 실패한다. 상사 마음에 들게, 고객 마음에 들게. 이렇게 일의 세계관은 다양하죠. 서로 얼마나 다른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는 사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도망가세요. 일 잘하는 척. 이 척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가짜예요. 알죠? 그런데 진짜인 척하는 가짜.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일단 일 잘하는 척하는 방법은 일 시킨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쭉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그거 눈치로도 알잖아요.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잘하겠어요. 숨이 턱 막히면 모를까. 그럴 땐 일 시킨 그 사람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상관이 쓰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라,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었나 보네 라고 착각을 하고 나를 신뢰하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 나한테 인티그레이티드한 세계로 구조화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장 보드리야르가 이야기한 기호적 소비, 분류 체인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헐, 이게 뭐예요?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어리둥절해 하면 띠 안 됩니다.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여유 있게 네 팀장님, 인티그리티한 설계로 프로토콜 만들어서 익스펜드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팀장님은 오라, 내 이야기를 알아들었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알아들은 척 하면 돼요. 그리고 SNS에 매일 내 일을 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뒤겨주는 킬링 컨텐츠, 킬링 방법이에요. 근사한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거지 같았어도 보람 있다. 그냥 써봐요. 글을 쓰는 순간 의미가 생깁니다. 보람이 생겨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와, 이 사람 일을 진짜 의미 있게 하네 하고 속아요.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일을 시킨 사람이 보면 어떻겠어요? 오호, 이 친구가 험한 일을 보람 있게 하는군 할 거예요. 자신의 일을 SNS에 자랑하세요.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와야 해요. 가짜로 오래 살아봐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 부끄러움이 나에게 언제 오나 그때가 빨리 올 수 있게 해야 한대요.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움을 느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알아서 일을 잘하게 돼요. 일하다 지쳤을 때, 사람 때문에 힘들 때, 퇴사나 이직하고 싶을 때,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할 때, 이 책을 열어보세요. 정답은 아니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니까요.